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리시죠? 다시 한 번만 이쪽 유튜브 쪽은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MTN 쪽은 안 들리는지. 석 사장님 들리세요? 지난주에, 그죠? 예를 들어서, 30%만 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난주에 다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여기 이제 그 핵심 사항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사실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월 30일 날 저점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차트가 요거잖아, 그죠? 여기 2134포인트 여기에 나왔다. 그죠? 이때로 보면 보게 되면 지금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거죠. 종합주가 지수가.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제 2500포인트 근처에 와 있어요.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자,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은 대부분 많이 했고, 그죠? 이제 이런 거지. 아까 고버스 얘기를 왜 굳이 했냐면, 여러분들 저하고 이 돌직구 타임과 이 공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9월 30일 날 2134포인트를 찍던 요때가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으러 요 1월 2일 날 나왔어요. 그죠? 쌍바닥을 찍으러. 이걸 잘 비교해 보셔야 돼. 종합주가 지수가 아까 대신증권 자료를 통해서 2500포인트가 2600포인트가 뭐 어떻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그걸 PER 12.5배 부분이 이기니까 고평가다. 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식이 실적으로만 가지고 움직이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수치로 전산 다 만들어서 실적만 커버해서 실적이 좋은 놈 그냥 올라가고 아닌 놈 떨어지고,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펀더멘탈, 그리고 수급, 재료, 뉴스 이런 플로우들이 접목이 돼서 움직이는 거라고. 거기에다가 주가의 선행성이 같이 반영이 되는 거고. 동학개미들이라고, 그죠? 개미 투자가 하다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갔어? 이 차트가 왜 이렇게 작냐? 이거든, 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잖아, 이렇게 세게. 그죠?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막 쫓아서 들어온 라인 부분은 이때부터라고 거의 2700포인트에서 요 라인이에요. 이 라인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물린 자리라고. 왜냐하면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 들어왔었던 게 뭐냐? 시장이 좋아야 돈이 들어와, 주시장은. 왜냐면 이거 보면 알지? 고객예탁금. 그죠? 고객예탁금이 지금 47조야. 그죠? 45조에서 50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이게 이 당시에는 고객예탁금 부분이 얼마였느냐? 2022년 1월 달에는 70조까지 갔어. 70조.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이 엄청 들어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지수대의 종목 부분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몇 개 종목만 양봉이 났지 전부 다 음봉이고 박살이야, 사실은. 그죠? 이렇게 있다가 하락장으로 돌아선 거예요. 하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늦게 참여한 개인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주식을 이전부터 했던 분들은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걸 아는데, 이 좋은 장만 봤던, 이 좋은 시장, 팬데믹 이후에 좋은 장만 바라봤었던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 여기에 하나,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하는데 1월 11일 날 처음으로 3,120포인트 찍을 때, 이때 두 번의 마디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요 라인이, 그죠? 고점 징후가 있다라고 했었던 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섹터만 순환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피터 린치의 이야기까지를 꺼내면서 이때 9월 30일 날 저점이 나왔다.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당시에는 하락을 해도, 그죠? 바로 죽지 않아요. 그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런 그 약세장에서도 반등은 나온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데드캣 바운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도 이전에 11월, 12월 달 이때처럼 데드캣 바운스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리고 증권사들도 2,500, 2,600포인트가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네들은 올라가면 또 고점 높일 거고 떨어지면 또 내리는 애들이니까 논외로 하고, 그죠? 제가 연초에 보여줬었던 증권사 증권사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상단을 2,600, 하단을 2,000, 그죠? 특히 대신증권이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왜 여기가 이 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기술적으로만 바라봐도. 이해하시면 1번. 여기까지. 안 들려요? 들리죠?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 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중간에 또 뻑각을 수도 있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건 이거하고 같이 맥을 하는 거예요. 응? 어디 갔어? 또 이거 이상한 거 나온다 또. 저장 안 한다고. 컴퓨터가 느린 거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제 컴퓨터에서는 안 그런데 왜 이러지? 응. 아니 왜 안 넘어가? ESC라고. 아 진짜 더워. 이거를 제가 1월 18일 날 이야기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낙폭과대 주들은 120일 이평선과 이평선, 200일 이평선까지 기다려라. 그죠?
대부분의 주식들은 120일 이평선 이런 건 아실 거 아니야.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그죠? 거기가 낙폭과대주가 먼저 올라오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다 120일 이평선, 200평선을 200일 이평선까지 왔다고. 그죠? 주도주가 아니어도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장도. 자, 여기 이제 여기는 10일, 20일 빼고 보기 좋게 120일과 200일 이평선 경기선과 실적선을 한번 볼게요. 요 파란색이 120일 이평선. 그죠? 그리고 요 회색이 200일 이평선이잖아. 그죠? 지수가 여기를 돌아놨기 때문에 여기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낙폭과대도 120일 이평선 이 라인까지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주식도 다 반등하는 게 기본인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한 요점이 20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주식과 종목 중에 치고 나아가려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돼. 그죠? 120일 평선과 200일 이평선까지는 도구나 카우나 다 반등하는 거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아까 이야기한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이고 대신주권이 이야기하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때는 이렇게 내려오던 때는 이평선이 보기 쉽잖아. 그죠? 이 120일 이평선 경기선과 200일 이평선 실적선이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어. 그러니 당연히 5일, 10일, 20일, 60일 이평선도 다 내려오게 돼 있는 거지. 이거 한번 반등해 주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번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60일, 120일, 200일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누웠다고. 응? 누우면서 정배열이 될 수 있는 흐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처럼 중장기 이평선이 밑에 없고 계속 중장기 이평선에 저항을 받는 흐름으로 내려왔다면 이제는 내려와도 120일 이평선과 200평 이게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들이 계속 받쳐준다고. 기술적으로만 봐도.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지난 주말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조금만 더 올라오고 은행주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2,500포인트가 된다. 지수상. 그죠? 왜?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펀더멘털상 지금 너무 고평가가 된 PER 기준으로 그렇게 온 거라면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면 안 되지. 걔네들이 우리 시장에서 영업이익을 다 까먹었잖아. 그죠? 영업이익을 다 까먹었대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다른 것도 물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대부분이지만 4, 4분기는 지나갔고 시가총액 큰 비중으로 보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잡아주고 있잖아 외국인이. 그런데 시장이 왜 밀리냐고. 그죠? 삼성전자가 제가 일요일날 방송한 것도 여기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요 라인까지. 그게 65,000원. 이건 SK 하이닉스네.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어디였어? 005
930. 삼성전자도 요 라인까지는 여기가 여기 있죠? 여기가 매물대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노란색 안까지만 들어오면 뭐예요? 지수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주도주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 그지?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121 이평선, 200평선을 회복을 해서 돌아 나오더라도 이 라인까지만 올라와 주면 종합주가 지수는 2,500포인트는 금방인 거야. 하이닉스처럼 이 매물대 라인까지. 얘네는 여기까지 와서 왔다리 갔다리 또 박스권을 움직이겠지. 아까 이야기한 뭐예요?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 추세를 치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도 핵심 테마의 순환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죠? 또 반대로 실적 있는 종목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에 요것을 설명을 아까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씩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낙폭과대 실적주의 우위에 있는 그 1월, 2월 이 시장이 달러 약세와 흐름 속에서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니까 12.5배 2,500포인트, 2,600포인트가 12.5배 이 부근이기 때문에 밸류가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과거 우리 시장, 우리나라는 11배, 약세장에서는 11배에서 항상 저항을 받았었던 때는 산업재 소재의 비중이 높고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주도 섹터 부분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이 역사적인 흐름. 그지? 우리나라가 산업재 소재가 높아서 중국의 경기 흐름을 탈 때는 크게 올라가고 반면에 2020년대 들어서는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흐름에 나스닥이 더 세게 올랐던 그런 차이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하는 뭐예요? 2차 전지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이 코스피 퍼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과거의 기준으로 퍼 12.5배가 2,500포인트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종합주가 지수는 기술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펀더멘털을 감안하고 섹터의 흐름을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계속 차트를 보여주지만 그죠? 2027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하고 배터리 업체 시가총액이 11월 25일 기준 이거 지금 격차가 더 축소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11월 26일 기준 조금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반도체가 426조, 그지? 배터리 업체가 246조. 그런데 이게 2027년, 2028년, 2030년으로 가면 갈수록 역전을 해서 배터리 업체의 시가총액이 더 커진다고. 왜? 이미 배터리 부분이 1,000조 수주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야. 1,000조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잖아. 그죠?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쪽이 양극재고. 그죠? 그게 이제 아까 비교 설명을 했었던 이 부분이라고. 이게 국내 양극재 기업의 캐파 현황이란 말이에요. 2022년 요 라인보다 거의 2배씩 증가하잖아. 2024년에는 조금 못하지만 2022년보다 2023년에
대부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그리고 2025년엔 에코프로비엠과 포케가 더 나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그죠? 더 캐파가 증설이 크고 아까 제가 왜 1통당 가격이 6천억에서 7천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양극재를 수주를 40조 포스코케미칼에 하면 몇 톤 정도가 납품하는 거냐? 양극재를. 그게 이제 환율하고 뭐예요? 원자재 가격. 이것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죠? 10년 동안의 장기 계약이니까 그죠? 60만 톤이냐 70만 톤이냐 그 범위가 좀 넓다고 그죠? 가격이 톤당 가격이 6천억이면 뭐예요? 70만 톤 정도 되는 거고 7천억이면 60만 톤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단순히 그 톤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도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잖아. 그러면 삼성 SDI가 40조를 포스코 케미칼에 했다는 건 삼성 SDI 변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LG 엔솔은 SK온과 함께 마켓을 넓히는 데 확장을 했고 반면에 삼성 SDI는 수익성 유지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죠? 이제는 삼성 SDI도 마켓을 더 확장하는 흐름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NCA 배터리 이 라인 부분이 삼성 SDI가 주력인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LG 엔솔도 올 하반기에 원통형 배터리 생산하고 삼성 SDI도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흐름으로 가는 부분. 여러분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이 4680이라는 건 지름과 높이를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만든다 막 한 그런 거 의식하지 마셔요. 왜? 여러분들 브리티시 볼트가 왜 파산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이런 거 그지? 배터리는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제조하는 게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 특히 양극재는. 그제?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과 그리고 역시 핵심 테마 한 6가지 정도를 소개하면서 다음 테마. 그죠? 그러니까 다음 테마 준비된 테마가 있다.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 그 테마가 이거였어요. 응?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 그죠? 그래서 그 주식이 뭐였어요? 에코프로. 응?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준비가 다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게 에코프로야. 성일아이테 코스모화 이런 주식이었지. 그죠? 이게 다 준비돼서 올라가는 라인들이었잖아요. 이 에코프로가 대장이고.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요일에도 그죠? 행여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여기에 설명을 해놔줬다고. 응? 이게 일요일 날 저녁에 올린 거. 어디야? 그죠? 시장 상황하고 하면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흐름과 거기에 조그만 종목 중에서는 파크 시스템즈. 그죠? 그리고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와 그리고 에코프로 BM. 응? 왜냐하면 포스코케미칼은 재료 노출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쉬어야 되고 그죠?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에코프로 BM과 양극재들이 레벨업이 어제 확 됐잖아. 그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노 신소재도 올라오고 다 올라왔잖아. 그죠? 거기에 곁다리 실적도 개판 나온 SKC까지 올라올 정도니 동박에. 그런데 동박 쪽은 관심 갖지 마셔요. 그죠? 거기에 문화 콘텐츠 중에서는 SM과 JYP. 그 종목보다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딱 기술적 언급을 해준 종목 부분이 여기에 있어. 그죠? 그래서 그때, 지난주 수요일 그때, 그죠? 예. 우리는 그냥 종목 매수하면 그냥 종목을 매수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부분만 가지 않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이 차세대 핵심 2월 2일 날 계속 회원님들에게 올려드린 게 이거였어. 유럽 핵심 원자재법 입법 동의안과 시사점. 폐배터리다. 지난주 여러분들 공개방송 때 준비가 됐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폐배터리 쪽이다고.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용 폐배터리 발생 용량이 어떻고 전기차 배터리 원가 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제 그 핵심에 놓여져 있는 게 차세대 핵심이다. 그래서 그 종목별로 준비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매수한 건 딱 두 종목. 그게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또 어디냐? 이거를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시장 지수는 올랐지만 아까 보셨지만 떨어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왔고 그죠? 못 올라왔었던 IT LG전자 LG이노텍이 올라왔고 그죠? 지수 관련주 중에 그 다음 뭐예요? 은행업종이 올라온 거 증권업종이 올라온 거예요. 증권업종이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를 2,5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응? 메커니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후 흐름 부분은 뭐예요? 이런 핵심 원자재법 이게 이제 3월에 나오고 하면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는 폐배터리 관련주는 오늘 매도를 했어요. 동시효과에.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목이 나오겠지. 그죠? 조정 라인 부분에 재접근할 가능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이 SDV라고 보는 거예요. 실적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 흐름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주시장은 이 현대오토바이 실적 라인도 아까 여러분께 설명 다 드렸으니까 본방에 그죠? 그 라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거 뭐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뭐 내일 팍사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도 섹터는 너무 올라서 못 살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밑에 있는 종목 죽으라고 빠졌다가 20% 반등하는 그 종목만을 노리면 그냥 나중에 또 주도 섹터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오면 또 손가락 봐라. 지금은 지수가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전부 다 대부분의 섹터 종목 부분이 120선, 201선까지 다 반등해 주는 거예요. 성장주는 그죠? 우리가 개나 소나 전부 다를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산업주, 소재, 경기 민감주를 빼고 그런데 성장주의 가장 핵심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이 다소 기대만큼 못 나오더라도 매출의 증가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게 성장주의 가장 일 원칙이에요. 매출이 줄어든다는 건 성장이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기업이 매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면 그쪽은 성장 섹터가 아니야. 항상 성장이라고 하는 섹터도 올라가다가 그죠? 어느 정도 아마존이 무징무징장하게 성장할 것 같았지만 그죠? 그 다음은 매출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상황이 온다고.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야. 그 확장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체크하면서 매출 확대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반등의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공개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죠? 테마와 구조적 성장하는 흐름 부분이 틀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폐배터리 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SDV 쪽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도 왜 또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내일 옵션 만기 그죠? 그리고 또 2월 14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죠? 언제까지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서는 파월이 완화적 이야기하면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거 그죠? 또 안 좋은 이야기하면 떨어지는 거. 그 금리 통화 정책의 변화에 의존하는 섹터와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면 계속 의존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중심을 어느 쪽에 갖고 갈 거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장 끝나고 시간에 태양광 쪽이 셌는데 오늘 태양광 섹터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셀 거라고. 근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거의 반영을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가에서 종가 정도의 공략을 하거나 또 그 외에 개별의 종목 부분들 맨날 방송을 너무 많이 보면 이 종목, 인공지능의 어떤 종목, 해서 올라간 종목, 그죠? 어제는 코리아 서킷가 최고 많이 올라간데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종목 뒤따라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방송마다 언급하는 종목 부분들을 계속 뒤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부분 중에, 조선주들 한번 보셔. 수지가 어떻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0% 올라왔어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볼때 세웠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눌림목이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여기서는 반등 나올만 하지만 왜냐하면 길게 봐서 그죠? 길게 봐서 낙폭이 심하고 여기서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한만 나와도 그 옛날의 북이 영화의 흐름 부분을 절대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중간중간에 반등은 들어와도 그런 부분은 차라리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면 오히려 안전한 주식을 하는 게 낫지. 그죠? 조선주를 할 거라면 차라리 반도체를 하는 게 나은 거고 반도체를 할 거면 2차전지를 하는 게 나은 거고 응? 내가 성향 따라서 틀리지만 섹터에 그리고 또 이게 있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순환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지금 섹터상 향후의 성장 흐름이 가능한 부분 그 부분 속에서 뭡니까? 실적이 없이 테마로만 움직이다가 그죠? 되돌아서 나아갈 수 있는 실적을 좀 겸비하고 올라갈 수 있는 쪽에 섹터상 지금 못 올라온 게 아까 현대오토모는 SDV와 연관돼서 자율주행하고도 다 연결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미래 성장할 수 있는 거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놓여져 있는 쪽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시장은 지금은 시장 지수가 2,500포인트 이 근처에 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종합주가지수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은행, 금융주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전 고점을 앞두고 내일 옵션 만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죠? 궁극적으로는 이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마디를 한 번 더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2월 14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흐름 속에서 또다시 시장은 변동성을 한번 부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갈 거냐 조정받은 폭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항상 그죠? 이렇게 보면 2,580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를 2,580 라인까지를 보는데 그 타이밍에서 낙폭과대에 의해서 올라온 쪽하고 그죠? 아까 이야기한 121 이평선과 200 이평선을 확보하고 되돌아 나아가는 라인이 무엇인지 그게 기술적으로 양호한 종목들을 이야기한 게
그죠? 일요일 날 이야기한 게 이 종목이었어. 반도체에서는 파코 시스템즈.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그 다음 조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이 뭐 에러티 베큐. 그지? 그리고 문화 콘텐츠 중에서는 SM. 그 다음 JYP. 하이브도 관심인데 저는 하이브를 상대적으로는 덜 좋아하니까. 그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부분에 있어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양극재. 왜?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에코프로 BM. 그런데 에코프로 BM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건 LNF. 포스코 케미칼에 비해서.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뭐예요? 그 캐파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자금, 유동성, 그지? 이런 부분에서 행여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자사주 매도나 이런 부분이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LNF는 안 해. 관심을 안 둬. 그죠? 그나마 에코프로비엠은 좀 덜한데 이제 뭐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런 건 참고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방산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AP 위성이라든지 뭐예요? 캠코아. 그죠? 거기에 뭡니까? 세트레가이. 이거 2주 전에 다 이야기했던 건데, 그지? 얘네가 뭐야? 1차 상승하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못 올랐었던 그 저가주들, 그죠? 아스트. 그지? 근데 이런 건 쳐다보지 마셔. 오히려 인텔리안테크가 낫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저는 이게 조그만 종목은 회원들하고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에서 움직일 텐데 그 흐름 부분에 나는 자율주행이 관심 있다면 아까 현대오토에보나 NCN, 그죠? 라닉스 이런 거 죽으라고 빠진 거 이거 붙잡고 있다가 그죠? 10% 반등 들어오는 어느 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야. 자산이 적은 분들은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것도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뭐 중간에 한 번씩 10%씩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주도주 중심의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거가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을 들어가도 근거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시황과 그리고 섹터 하나의 시황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서 들어가야 그죠? 기다려도 내가 어느 순간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 그죠? 2월 14일 날 예상보다 못한 CPI가 발표가 되게 되면 또 시장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지? 또 반대로 지금 이 섹터 순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가 있을 거냐. 이제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쫓아가느냐? 그죠? 그거는 6개월, 1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 쪽은 그렇게 있어도 된다. 그런데 통화정책이 미국 시장에서 나름 파월이 완화적 이야기를 했지만 두 번째 FOMC 회의 때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지? 그런 부분들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관심 있는 종목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종목들 낙폭과대를 노리는 분들도 있고 그죠? 또 반대로 주도주의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거는 이제 색깔에 따라 틀리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자 에코프로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지? 어제 막 올라오니까 이제는 매도해다 주가가 그지? 보유나 해봤냐고.
그죠? 보유나 해봤냐고. 연봉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이 3, 4년 종합주가 지수 때문에 흔들렸지 얘는. 그죠? 이렇게 폭해 이렇게 올라오던 2022년, 2023년 이거 보유나 제대로 해봤냐고. 지나고 보면 주도주라는 걸 알 텐데 그죠? 잠깐 들어가서 10% 먹고 10% 손해보고 흔들릴 때 빠지고 끌고 가봤냐고 제대로. 그 시장의 그 근거와 주도 흐름을 이해를 해봤냐고.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연봉 쉬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때 7만 원대 못 산 사람은 8만 원대도 못 사고 10만 원대도 못 사.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고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서 시장보다 더 올라왔다고 못 사. 그지? 이평선 깨지면 깨졌다고 겁나하고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못 사. 2차전지 더 가겠죠? 갈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너무 부담되니까요. 딴 종목, 조그만 종목, 그죠? 맘 편한 종목, 조그만 종목, 조그맣게 죽으라고 빠졌다가 장대 한번 나오면 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유메이드, 그죠? 유메이드도 많이 올라왔네. 그지? 어? 28,600원에서 저점에서 44,000원까지 많이 올라왔네. 이런 거 노리는 거야. 그리고 나 15% 20% 먹었다. 그런 매매 하실 거냐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 공개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돌직구에서 보셨잖아요. 왜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핵심 부분을 다 이야기했는지. 2차 전지가 딱 갈 타이밍이니까. 폐배터리가 갈 타이밍이니까. 섹터 순환으로. 그지? 그건 일요일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 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김기수 주식 돌직구 타임을 보면 다 나오니까.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현대 오토에버를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는 쌀랑쌀랑한 섹시한 종목은 아니야. 대형주고. 그죠? 그런데 한번 지켜보라고.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확인하시라고. 어려운 장에서도 주도주를 물론 떨어진 종목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어려운 장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핵심주를 건드리고 수익을 내고 핵심 테마의 섹터 순환을 만약에 AI 쪽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었다면 우리도 했을 거야. 여러분들에게 다 그 섹터 6, 7가지 다 3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공개 방송에서는 3주 전에, 돌직구에서는 2주 전에. 그죠? AI가 방향인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들어갈 만한 게 없어. 왜? 글로벌 경쟁력을 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가 저는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 차선을 택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섹터 종목을 다 쫓아갈 수가 없어. 그죠? 한번 관심 갖고 보셔.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한번 김기수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이런 종목 하실 거면 저는 사양하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도 그런 종목 부분은 사양하고. 오늘은 우리 관리자님이 1개월 30% 할인해 주니까 한번 기회로 보시고 공개 방송과 내용들 그리고 굳이 아니어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세를 보고 그 판세 속에서 내가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주도로 놓고 그 상황 속에서
단기 매매를 병행하느냐. 이거를 함께 고민해야지.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오늘 아침 폐배터리는 동시효과 매도했다. 그리고 눌림목을 기대한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야. 그죠? 쉬어야 될 타임. 그리고 그 다음 순환 흐름을 어느 쪽에서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